놀라시겠지만 아직 출발선입니다. 7년째 첫 발조차 못 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감을 잡기 위한 숫자부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딱 일주일 동안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Z 폴드 8과 플립 A 시리즈가 합쳐서 144만 대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하면 그동안 삼성 스마트폰 사전 판매 최고 기록은 2019년에 갤럭시 노트 10이 갖고 있었습니다. 138만 대. 그런데 그 138만 대를 모으는데 삼성은 11일이 걸렸습니다. 폴드 8은 그 벽을 7일 만에 그것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넘어버린 겁니다. 노트 10은 100만원대 대중형이었고 폴드 8은 200만원을 훌쩍 넘는 초프리미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기록 갱신이 아니라 판이 다른 종목의 기록입니다. 심지어 이번 144만 대 중 폴드 시리즈 비중이 70%, 대략 100만 대 이상이었습니다. 단일 폴드 모델이 100만 대를 넘긴 건 삼성 폴더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진짜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숫자가 아니라 누가 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폴드 8 구매층에서 10대부터 30대 여성의 비중이 이전 세대의 대략 2배로 뛰었습니다. 그동안 접는 폰은 어떻게 불렸는지 아시죠? 테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장난감, 무겁고 두껍고 비싸고 어딘가 과시적인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폴드 8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접는 폰은 20대 여성이 카페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는 물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신호냐면 지금까지 폴더블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자릿수 점유율에 갇혀있던 특수 취향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폴드 8은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판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 하나. 사실 폴드 8의 스펙 시트만 놓고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후퇴한 것처럼 보입니다. 접었을 때 두께가 9.7mm인데 전작 폴드 7이 8.9mm였거든요. 스펙 광고 문구로 보면 이건 명백한 후퇴입니다. 실제로 폴드 8이 공개된 직후 중국 언론과 IT 유튜버들이 이 지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역시 삼성은 이제 중국에 밀린다. 이번 세대는 실패다.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미다가 미리, 니공이 부리고와 미리. 그런데 폴드 8이 사람들 손에 실제로 올라간 순간 그 목소리가 거의 한 주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손 안에서만 느껴지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화면 비율, 다른 하나는 무게입니다. 먼저 화면 비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삼성 폴드 시리즈는 접었을 때 몸이 좁고 길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슬림, 나쁘게 말하면 리모컨이었죠. 접었을 때 한 손으로 쓰기가 어색했고 펼쳤을 때도 세로가 너무 길어서 영상이나 게임을 띄우면 위아래의 검은 여백이 답답하게 남았습니다. 폴드 8은 이 비율을 통째로 재설계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일반파형 스마트폰과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연스럽게 손에 들어오고 펼치면 정사각형에 가까운 넓은 화면이 활짝 열립니다. 지도, 유튜브, 메신저, 문서를 동시에 띄워도 전혀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해졌습니다. 해외 리뷰어들이 폴드 8을 두고 이제는 접는 폰이 아니라 접히는 태블릿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두 번째, 무게입니다. 폴드 8의 무게는 201g. 이 숫자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손에 사과 하나를 얹어보시면 감이 옵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전작 폴드 7이 215g이었으니 한 세대 만에 14g을 더 깎아낸 셈이고 화면이 두 개나 접혀 들어간 물건이 사과 한 알 무게라는 건 지난 6년간 접는 폰이 절대 넘지 못했던 벽이었습니다. 접는 폰은 태생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두 개, 정밀 경첩, 배터리 두 덩이, 이걸 감싸는 프레임까지 일반 폰에 없는 부품이 겹겹이 쌓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접는 폰을 처음 만져본 사람들은 10명이면 9명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겁다. 이 한마디가 접는 폰의 대중화를 막던 결정적 걸림돌이었습니다. 폴드 8이 처음으로 그 벽을 넘은 겁니다. 무게를 이 정도까지 깎아냈다는 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작정 가볍게 하면 부러지고 무작정 튼튼하게 하면 무거워지거든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내려면 뼈대와 경첩 부품에 신소재를 써야 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심지어 폴드8은 무게만 깎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접는 폰의 상징이었던 화면 한가운데 주름은 이전보다 훨씬 옅어졌고 카메라와 배터리 같은 기본기는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스펙시트의 두께 숫자에서는 살짝 양보하고 대신 실제 사용 경험을 전방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스펙 하나에만 몰빵하던 중국의 접근법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실제로 폴드8을 손에 넣고 나서 이래서 사길 잘했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이번 폴드8은 그동안 폴더블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던 카메라 성능을 통째로 갈아치웠습니다. 메인 카메라에 2억 화소 광각 센서가 들어갔는데 이건 삼성의 최상위 바형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S25 울트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아이소셀 HP2 센서입니다. 그동안 폴더블은 예뻐도 사진은 아쉽다는 평이 늘 따라붙었는데 이번엔 그 꼬리표가 떨어졌습니다. 20대에서 30대 여성 구매층이 2배로 뛴 데는 이 카메라 업그레이드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접었다 펼치면 그 큰 화면이 그대로 뷰파인더가 되고 상대방에게 촬영 중인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폴더블 특유의 기능까지 카메라 성능과 시너지가 확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입니다. 폴드8에는 삼성이 구글과 손잡고 완성한 원 UI8과 갤럭시 AI가 얹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커다란 화면이 그냥 커다랗기만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넓은 공간을 실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삼성이 지난 6년간 그 노하우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폴드8을 펼치면 왼쪽에는 유튜브, 오른쪽 위에는 메신저, 오른쪽 아래에는 지도를 동시에 띄워놓고 세 앱을 한꺼번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멀티모달 AI가 붙어서 화면에 띄운 두 앱의 내용을 동시에 인식하고 이 식당 근처에 있는 카페 추천해줘 같은 요청까지 자연스럽게 처리해줍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상대방과 마주 앉아있는 상황에서 폰을 반쯤 접어 세워두면 내 쪽 화면과 상대방 쪽 화면에 각각 다른 언어로 대화가 표시되는데 이건 아이폰에서는 아예 구현할 수 없는 폴더블만의 사용성입니다. 하드웨어가 만든 새로운 공간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경험을 채워 넣은 셈입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사실 이게 폴드8의 진짜 숨은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은 폴드7 세대부터 아머 플렉스 힌지라는 새로운 경첩 구조와 강화 소재를 도입했고 이 기술은 폴드8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국제검사기관인 뷰로 베리타스의 폴딩 테스트에서 무려 50만 번의 접고 펴는 동작을 견뎌내는 걸로 인증됐는데 이건 하루에 100번씩 접었다 펴도 대략 13년 이상 버틴다는 뜻입니다. 초창기 폴드 1세대가 경첩 틈으로 먼지가 들어가 화면이 죽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진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IPX8 등급의 방수까지 갖췄으니 이제 접는 폰이 예민한 물건이라는 편견도 서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소비자만 누리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망입니다. 접는 폰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언젠가 화면이나 경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건인데 삼성은 전국 곳곳에 촘촘한 AS 센터를 갖추고 있어서 대부분의 수리를 당일 또는 이길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폴더블은 한국에서 정식 AS가 거의 불가능하고 아이폰도 폴더블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접는 폰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환경이 한국만큼 잘 갖춰진 나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간편 보상, 갤럭시 바꿔 보상 같은 프로그램으로 중고 갤럭시를 반납하고 새 폴드로 넘어갈 때 실질적인 금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삼성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바꿔 보상 이용자의 상당수가 기존 폴더블 사용자였는데 한번 폴더블을 써본 사람은 다시 바형 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비자 심리가 이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폴드8이 사랑받는 이유는 결코 가벼워졌다 한 줄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태블릿에 가까워진 넓은 화면, 사과 한 알 무게의 휴대성, 울트라급 카메라, 대화면을 진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AI, 50만 번을 버티는 내구성, 촘촘한 AS와 보상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완성형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6년이라는 시행착오 없이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중국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폴더블 시장의 성장은 정말 무섭기는 했습니다.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아너까지 줄줄이 접는 폰을 냈고 이들의 전략은 지독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삼성보다 얇게, 가볍게, 싸게, 그리고 실제로 스펙표에서는 삼성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나온 아너매직 V5는 접었을 때 두께가 9mm도 안 됐고 배터리 용량도 삼성보다 더 컸습니다. 화웨이는 아예 화면이 2번 접혀 3조각이 되는 트리폴드 폰을 세계 최초로 내놓기까지 했죠. 폴더블은 이제 중국이 표준이다. 이런 선언이 중국 IT 매체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화웨이의 트리폴드 폰은 실제 시장에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3번 접히는 무리한 구조 탓에 내구성 문제가 계속 지적됐고 가격은 웬만한 노트북 2대 값을 훌쩍 넘었으며 판매 실적은 홍보 문구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스펙 시트의 세계 최초 타이틀은 가져갔지만 소비자가 매일 손에 쥐고 살면서 느끼는 완성도, 안정성, 편안함, 이 알맹이는 채우지 못한 겁니다. 폴드 8이 등장한 뒤로 이 대비가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실제로 폴드 8이 정식 출시조차 되지 않은 중국 본토에서 병행 수입 물량이 등장하는 족족 사라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가에 웃돈을 얹어야 살 수 있는 프리미엄 거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폰을 두고 굳이 웃돈을 지불하며 한국 폰을 사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을 조롱하던 중국 리뷰어들의 코멘트가 최근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그야말로 애플의 성지입니다. 한국 전자제품의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걸로도 유명한 시장이고요. 그런데 이번 폴드 8이 일본에서 벌인 사건이 정말 이례적입니다. 삼성 일본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갤럭시 Z 폴드 8 256GB 모델이 사전 예약 개시와 거의 동시에 라벤더 색상 하나를 제외하고 전 색상 품절 처리됐습니다. 배송 지연 안내가 붙었고 매장에서는 재입고 일정을 안내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삼성 신제품에 소극적이던 일본 이동통신사들이 이번엔 태세를 바꿔 유통망을 대폭 넓혔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현지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진지하게 올라옵니다. 10년 넘게 아이폰을 썼는데 이번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이폰의 안방에서 벌어진 정말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일본만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폴드 8이 공개된 후 딱 72시간 만에 사전 예약이 27만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전작이 이 판매량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일이었습니다. 5배 이상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이자 애플과 중국 브랜드가 사활을 걸고 부딪히는 격전지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삼성의 접는 폰이 예약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이 밝힌 글로벌 사전 판매 전체 실적도 전작 대비 대략 30%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요약하면 한국, 일본, 인도, 중동, 유럽까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동시에 같은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번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남았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최대 IT 커뮤니티들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아이폰만 썼는데 이번엔 폴드 8으로 갈아탑니다. 가족이 다 아이폰인데 저 혼자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제 인생 첫 폴더블을 아이폰이 아니라 삼성으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런 글에 진지한 답글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이게 왜 무서운 신호일까요? 삼성에게 가장 뚫기 힘든 벽은 언제나 애플의 충성 고객층이었습니다. 아이메시지,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이 하나의 매끄러운 흐름으로 얽힌 애플 생태계는 콘크리트 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단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그 벽. 그런데 폴드 8이 처음으로 그 벽에 눈에 보이는 균열을 냈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아이폰 같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아이폰이 아직 만들지 못한 새로운 형태라는 완전히 다른 각도의 공격으로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통쾌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애플 고객들이 폴더블로 옮겨가고 있는데 정작 애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애플은 아직 폴더블 아이폰을 단 한 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첫 폴더블을 낸 2019년 이후 벌써 7년째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는 그 애플이 이 시장에 아직 첫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8번째 세대의 완성도를 다듬고 있는 동안 애플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플의 딜레마는 조금 더 결이 다릅니다. 애플은 완벽하지 않은 물건은 내놓지 않는다는 자존심으로 지금의 브랜드를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접는 폰 특유의 화면 주름, 시간이 지나면서 헐거워질 수 있는 경첩 유격 같은 요소가 그 완벽주의 기준을 도무지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아이폰이 워낙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검증되지 않은 새 폼팩터에 뛰어들 이유도 없었죠. 잘 나가는 지금의 라인업을 스스로 흔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 망설임의 청구서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JP모건과 여러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은 아무리 빨라야 2026년 하반기 아이폰 18 시리즈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가격은 무려 $1999, 한화로 대략 280만 원 수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술적 문제로 대량 생산 일정이 2달가량 밀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일정마저 예정대로 지켜질지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플이 완벽을 재느라 7년을 쓰는 동안 삼성은 시장에서 두들겨 맞으며 실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루 이틀에 따라잡을 수 있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폴드8 사전 예약이 잘 팔린 건 삼성이 혜택을 크게 걸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전 예약에는 저장 용량, 무료 업그레이드, 무선 이어폰 사은품, 보상 판매 조건 완화 같은 혜택이 예년보다 넉넉하게 붙었습니다. 이 지적 절반은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 혜택이 없었다면 국내 사전 예약 숫자는 지금보다 다소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국내 혜택과 아무 상관없는 해외에서 같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품절, 인도 72시간 27만 대, 중국 웃돈 거래. 이건 사은품 몇 개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접는 폰은 아직 이르다며 참아온 세계 시장의 갈증이 폴드8이라는 완성형을 만나 한꺼번에 터진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통쾌한 대목 하나, 이 완성형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 소비자입니다. 폴드8의 미국 출고가는 $1999부터 시작하는데 현재 환율로 대략 2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출고가는 227만 8천 원부터 무려 50만 원 이상 쌉니다. 폴드8 울트라도 미국 대비 50만 원 넘게 저렴하고요. 그래서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구해서 들여오는 게 이득 아니냐는 반쯤 진지한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세계 최고 스펙의 폴더블을 만든 나라의 소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은근히 누리기 좋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이야기가 왜 그저 폰 하나 잘 팔린 뉴스가 아니라 우리 경제 이야기인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폴드8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대 팔린다는 건 삼성전자 한 회사만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히는 화면을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는 국내 협력사들, 정밀 경첩 부품을 깎아내는 중소기업들까지 폴드 한 대가 팔릴 때마다 그 뒤에 매달린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함께 뜁니다.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독보적으로 쥐고 있는 영역이라 중국 폰들조차 좋은 접히는 화면을 구하려면 한국 기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폴드8의 성공은 삼성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웃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펙 숫자로 앞섰다며 큰 소리치던 중국은 완성도 앞에서 목소리가 낮아졌고, 아이폰의 성지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품절이 났고, 콘크리트 같던 애플 충성 고객들의 벽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갔으며